네, 안녕하세요. 액티F ETF 운용팀의 C팀 팀장 신동준입니다. 저희는 파이썬을 이용한 ETF 운용 자동화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파이썬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톰과 파이썬을 정확하게 설치하셨다면은, 이번 주차부터는 따라 치시면서 강의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미 파이썬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충분히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법한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처음에 점프 투 파이썬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해서 공부하기로 했었는데 파이썬 증권 데이터 분석이란 조금 더 괜찮은 최신 버전이 있더라고요. 최신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서상 이 책을 기본으로 하여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세부적이거나 이제 불필요한 내용은 뛰어넘고 필요하고 굵직한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가장 1차적인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 혹시라도 계속 이쪽 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7,000원 정도 하니까 사보셔도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변수, variable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이제 내용을 저장하는 이제 데이터와 내용을 저장하는 위치인 주소로 이루어져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바뀔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자랑 물건을 비교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물건을 왼쪽 상자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수학에서 이제 는은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제 거의 모든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이제 오른쪽의 거를 왼쪽에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예제 코드 같이 보시겠습니다. a 는 1 이 의미는 1을 a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를 출력해라 이런 print a 해보면 1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변수는 이제 변수라고 해서 혹시 숫자만을 의미한다고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제 실제로 뭐 숫자, 배열, 문자열 등등 뒤에서 보실 모든 자료형이 저장될 수 있는 기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오른쪽의 물건을 왼쪽 상자에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이라 하고요. 변수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종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다뤄볼 거는 문자열, 정수, 실수, 배열 요 정도 선에서 다뤄볼 거지만 정말 무수히 많은 자료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자료형만 해도 좋게 50가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정말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쓰이는 자료형인 4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ype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는 hello world라는 이런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print type A라고 하면은 A의 type을 print 해줘. 이제 안쪽에서부터 읽어 나오시면 되는데요. A의 type이 뭔지 print 하는 겁니다. 지금 출력된 값을 보면 class str 돼 있는데 여기서 str은 string의 줄임말로 이제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라는 변수에다가 hello world를 집어넣고 이제 A의 타입이 뭐냐고 프린트 해달라고 물었더니 A의 타입이 문자열이다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따옴표를 감쌉니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hello world, who are you 이런 문장을 출력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때 내가 중간에 엔터를 끼워 넣고 싶다면 실제로 엔터를 치는 것이 아닌 역/n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영문 키보드에서는 역/가 있을 거예요. 엔터 위에. 근데 한글 키보드에서는 없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원화를 표시하는 이런 엔터키 위에 있는 원화 n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hello world 역/n \n이라 할게요. \n who are you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고 프린트를 찍어보면은 hello world까지 되고 엔터 그 다음에 who are you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줄바꿈을 의미하는 것이 \n이다. 그게 포인트였고요. length라는 함수로 문자열의 길이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A의 swig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는 딱 봐도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래서 print length A의 길이를 출력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인덱스를 가집니다. 인덱스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순서인데요. 제일 앞이 무조건 0입니다.
네, 흔히들 숫자를 1부터 센다고 해서 1부터 1, 2, 3, 4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컴퓨터 언어 등등 컴퓨터의 모든 순서를 가지는 거에서 시작은 0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S가 0, W가 1, I가 2, C가 3 이렇게 0, 1, 2, 3의 인덱스를 가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변수에다가 뒤에 대괄호를 열고 이제 인덱스를 넣으면 문자열에서 인덱스별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1 하면 지금 W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A2였으면은 A2를 출력해달라 했으면 I가 출력되는 뭐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수와 실수입니다. 네, 정수와 실수는 각각 int, float이라고 하고요. 먼저 A라는 변수에다가 5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정수에는 3.14를 넣었어요. 지금 뭐 A에는 지금 정수가 들어가 있고 B에는 실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각각 A, B를 출력해보면 그냥 그대로 5랑 3.14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뭐 강제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강제로 타입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rint float A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정수였던 A를 실수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실수로 바꾼 A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5.0이 되었죠. 그대로 5라는 값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제 출력 형태가 0.0까지 해서 실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실수였던 3.14였던 실수를 지금 정수로 강제형 변환시켰어요. int b를 출력해달라 했더니 뒤에 소수점 부분이 사라지고 3만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숫자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실수인지 정수인지를 이제 명시해줘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쓰시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수 실수에서 기본적인 산술 연산입니다. 간단한 4칙 연산이라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총 4가지 외에도 밑에 3개가 더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라는 정수를 A라는 변수에 넣었고 3이라는 정수를 B라는 변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print A plus B 하면은 이제 8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나누기의 경우가 좀 특이한데 지금 16667한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걸 부동성 수점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반올림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그 부분까지 짚고하기는 뭐 저희가 시간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곱하기 이렇게 해서 별별 2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 별별 B는 이걸 지수 승을 의미하고요. A의 B승을 의미합니다. 5의 3승이고요.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의미하게 되고 125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는 몫을 의미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나누기에서 그냥 나누기만 출력하는 건 A 나누기 B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파이썬에서는 A 슬래시 B 하면은 몫을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5 나누기 3에서 몫은 1이 되니까 1을 출력한 모습이고요. A%B는 파이썬에서 나머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5 나누기 3에서 나머지 2가 되므로 A%B를 출력하라 했을 때 2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지수승, 그리고 나머지를 출력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증권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결국 숫자적인 부분을 다룰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산술 연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간단히 말해서 조건을 걸어주고 조건에 만족하면은 그 밑에 내용을 하위의 내용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의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if, elif, else 이렇게 3개를 아셔야 되는데요. 만약 if 이거라면은 이걸 실행하고 elif 이거라면은 이걸 실행해라. 그리고 else는 위에 거가 다 안되면 이걸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네, else랑 elif는 단독적으로 쓰일 수 없고요. if가 있어야만 무조건 쓰일 수 있으면 if만은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elif는 만약 이거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elif가 반복돼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1개가 됐던 2개가 됐던 100개가 됐던 여러 개 쓰일 수 있습니다. elif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if문을 위에서 걸렸다면은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고, elif 이런 식으로 갔다면은 아랫 내용은 실행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거라면 이걸 실행하고, 만약 이걸 if 이거라면 이걸 실행해라 이런 식으로 if 문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온다면은, 만약에 위에 거에서 실행됐다 할지라도 아래 거에서 또 조건을 만족한다면 또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위에서 만약 조건을 만족한다면, 만약 조건을 만족한다면에 대한 조건이 나올 거고요. 네, 이제 그 밑에 실행할 부분을 탭으로 구분하고 네, 적어주면 됩니다. 네, 예제에서 보겠습니다. 애플, 10, 바나나, 8이라는 각각 애플이랑 바나나의 변수에 정수 10하고 8을 넣었습니다. 만약 애플이 바나나보다 크다면은 print 사과가 더 많음을 출력해라. elif 위쪽에 거에 안 걸렸어야 됩니다. 위쪽에 거에 안 걸리고 이 조건, 바나나가 애플보다 더 크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바나나 더 많음이라는 걸 출력해라. else 만약에 위의 조건에 아무것도 안 걸렸으면, 그러니까 애플이 바나나보다 크지도 않고 바나나가 애플보다 크지 않은, 즉 같을 때는 똑같음이라는 걸 프린트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9 했으면은 애플이 바나나보다 크지 않고 바나나가 애플보다도 크지 않기 때문에 다 건너뛰고 이제 여기에 출력되게 되겠죠. 지금은 18을 넣었기 때문에 사과가 더 많음을 출력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반복문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쓰면은 이걸 배열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다 넣을 수가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은 1, 2, 3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반복문은 이제 각각 하나씩 가져올 때 쓰는 거예요. 반복해서 어떤 비슷한 일을 반복해서 쓸 때 쓰는 게 반복문이고요. 지금 저는 L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1, 3, 5를 각각 하나씩 가져와서 그걸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for I in L 해서 for는 이제 반복하겠다는 뜻이고요. L 안에 있는 걸 I라는 변수에 각각 하나씩 가져와서 프린트 해주라는 뜻이에요. 프린트는 프린트 하고 나면 자동으로 줄바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I를 하나 가져와서 1을 출력하고 줄바꿈하고 3을 출력하고 줄바꿈하고 5를 출력하고 줄바꿈하고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for I는 이제 for문 안에서 쓰일 변수가 되는 거고요. 각각 하나씩 가져와서. 그러니까 L에 각각 하나씩 L에 들어있는 거를 각각 하나씩 가져와서 I에 넣고 그걸 출력해라 이런 구조가 되겠죠.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ange라는 함수인데요. range는 시작부터 끝까지 몇 칸 단위로 이제 숫자를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range 1, 7, 2가 나왔는데요. 이 뜻은 1부터 7까지 두 칸씩 띄면서 숫자를 가져와서 i에 집어넣어라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for I in range 1, 7, 2 했는데요. 지금 1부터 두 칸씩 띄면 1, 3, 5가 되겠죠. 결국 그거를 i에 가져와서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 7, 2가 됐다면 2, 4, 6 이런 걸 출력했겠죠. 숫자는 바꿔보면서 직접 한번 출력해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art, end, step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스텝을 안 해주고 만약에 1, 7만 적을 경우에는 스텝은 자동으로 1로 고정이 됩니다. 스텝은 음수가 될 수 없고요. 양의 정수여야 됩니다. 반복문입니다. 그리고 방금까지는 이제 배열의 숫자만을 다뤘지만, 네, 이번에는 좀 문자 같은 것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바로 직관적으로 안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fang이라는 변수명을 만들었고, 거기에 각각의 주식 티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5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enumerate라는 이제 함수를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인덱스 번호와 컬렉션을 리턴하라는 뜻입니다. 뒷인자는 이제 보통은 0부터 이제 인덱스가 시작한다 했는데 그걸 강제로 1부터 시작하라고 바꿔준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각각 인덱스와 심볼 두 가지 변수에 앞에서 받아온 것들을 집어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프린트 해보면 이제 프린트 안에서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이런 식으로 콤마로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스페이스로 띄워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enumerate는 인덱스 번호와
collection,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던 팡에 들어있던 각각의 이 종목들을 리턴해 주라는 뜻인데요. 1. 페이스북, 2. 아마존, 3. 애플, 4. 넷플릭스, 5. 구글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포문 중에서도 정말 조금은 생소한 포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공설이나 뭐 처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팅 사고력 뭐 그런 데서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 네,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복문 중에서 앞에선 for를 이용한 반복문을 봤었는데, 이번엔 while 반복문을 보겠습니다. while 반복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while 안에 있는 내용을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할 때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무한번도 돌아갈 수 있겠죠. 어쨌든 안에 조건을 만족할 때 계속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이제 밖에서 i라는 변수에 1을 넣어줬습니다. 네, 이제 while i가 7보다 작을 때 아래 내용을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예요. 네, print i, 일단 만약에 처음에 1이었으니까 1을 출력했죠. 그리고 i 플러스는 2, i 플러스는 2는 i에 2를 더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가 7보다 작을 때는 계속 돌아요. 처음에 1 넣어주고 2 더해주고 3 출력하고 2 더해주고 5 출력하고 2 더해줬을 때 최종적으로 i가 7이 됐겠죠. 7은 7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제 while문을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전체 기초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while 안에 조건이 true일 때 실행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왜냐면 i가 7보다 작은 건 true였기 때문에 실행이 된 거고, 좀 더 응용하자면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running이라는 변수에 true라는 값을 담았고요. true는 그냥 참이란 뜻이죠. running이 참일 때 계속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별다른 제지가 없으면 running은 항상 true이기 때문에 while문은 계속 돌게 됩니다. 그리고 i는 1이고요. 이제 while문 안에서 만약 i가 5보다 커진다면은 while문을 break해라, 깨고 나와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 if문에 걸리기 전까지는 print i를 해주고 i에 1을 더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이 들어왔을 때 1, 2, 3, 4 되고요. 4도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4가 5까지 정상적으로 더해줬습니다. 5도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조건문에 걸리지 않았고, 한 번 더 5를 출력하고 이제 i가 최종적으로 6이 되었고, 만약 6은 이제 5보다 크기 때문에 while문을 break하고 나와서 이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다뤘지만 이제 리스트라는 자료형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네, 리스트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대괄호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같이 여러가를 넣는 것을 의미하고요. print L 해보면 이런 리스트는 한국어로 이제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런 배열이 이제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자열과 마찬가지도 배열로 인덱스를 가지게 됩니다. L에 0번째를 보여줘 하면은 1을 출력하고, 그리고 아까 모든 파이썬의 인덱스에 접근하는 거는 앞에서부터 0, 1, 2, 3, 4 이런 식으로 세기도 하지만 뒤에서부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print L-1의 의미는 L 배열의 가장 마지막 거에 원소를 보여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3, 5, 7, 9기 때문에 마지막 원소는 9가 되겠죠. 그래서 9를 정상적으로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준 겁니다. 네, 1부터 3 사이에 값을 보여줘,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서부터 이 사이가 0, 1, 2, 3, 4, 5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편해요. 그래서 1부터 3 사이를 잘라서 보여줘, 이런 의미가 되겠고, 1을 자르는 기준은 여기고 3을 자르는 기준은 여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3, 5가 출력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리스트는 배열은 이런 식으로 배열 안에 배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중 리스트, 이중 배열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그냥 배열 안에 배열을 넣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은 그대로 되고,
배열의 0번째 걸 보여줘, L의 0번째 걸 보여줘 하면은 1, 3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첫 번째 걸 출력해줘 보면은 5, 7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배열 안에 있는 배열의 원소에 접근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2개 써주면서 L1을 1번째에 접근해줘. 이러면 L1이 아까 5, 7이었는데 또 5, 7 중에 1은 0, 1 해서 7이 되겠죠. 그래서 배열 안에 있는 인덱스는 배열이 되고 그 배열 안에서 또 인덱스에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L, 0, 0 이랬으면 1을 출력했겠죠. 뭐 이건 숫자를 바꿔가면서 해보시고요. 아, 그리고 배열에서 자기가 가지는, 지금 이 배열은 앞에 배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배열은 인덱스가 4까지만 접근할 수 있겠죠. 0, 1, 2, 3, 4 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배열의 5번째 걸 보여줘, 5를 보여줘 라고 호출을 한다면 그건 이제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배열은 이제 최대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부터 마이너스 5까지의 정수를 입력해야지만 배열에 원하는 값을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리스트에는 방금은 이제 숫자만 다뤘지만 리스트에는 문자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문자열을 리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처음에 L에 swig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서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뭐 L을 출력하라 하면 당연히 swig 그대로 출력하고 타입을 찍어보면 이 L의 타입은 string이다, 문자열이다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L을 원래 swig이었는데 얘를 리스트에 담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m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m을 출력해보라 했더니 한자씩 떨어져서 S, W, I, C가 리스트 안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열을 리스트 함수로 이제 강제 형문 변환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자씩 떨어져서 리스트 안에 담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m의 타입을 찍어줘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라 하면은 이제 m의 타입은 리스트야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한자 이제 글자별로 뗐는데 내가 만약에 단어별로 떼고 싶다 하면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Hello Swag 2021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내가 단어별로 추출을 하고 싶다 합시다. 그럴 때는 l.split 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split 해가지고 문자열을 단어 단위로 나눠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거를 다시 L에 저장했습니다. L에 덮어 씌웠다고 보시면 돼요. 뭐 M에 저장했으면 L은 그대로 있고 이제 M의 새로운 변수에 저장되게 되지만 저는 L을 덮어 씌우고 싶기 때문에 L이라는 변수에 그대로 l.split 이라는 이제 단어별로 쪼갠 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print L 해보면요, hello swig 2021 이런 식으로 각각의 리스트에 각각의 단어별로 문자열이 저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걸 다시 하나의 리스트로 문자열로 합쳐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다운표 스페이스 다운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합치고 싶은지, 나는 스페이스 기준으로 스페이스 단위로 합칠 거야 해서 스페이스를 가운데 넣으면서 합칠 거야 해서 스페이스 점 join L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다시 그걸 L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프린트하면은 다시 쪼개졌던 게 합쳐져서 hello swig 2021 이런 식으로 원래의 문자열을 복구할 수 있게 됩니다. split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을 잘라서 리스트로 만드는 거고요. join이라는 함수는 배열을 다시 앞에 거 기준으로 합쳐서 문자열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배열의 이제 기능인데요. 처음에 배열에 1, 2, 3, 4 이런 배열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여기 배열에 뭔가 하나 더 원소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l.append 5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l이라는 배열의 맨 끝에다가 5라는 원소를 추가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print L 해보면 L이 1, 2, 3, 4, 5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append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단위가 큰 돈을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네,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네, 이제 큰 수에 대한 걸 다룰 건데,
네, 1, 2, 3, 4, 5, 6, 7, 8, 9라는 좀 큰 숫자를 A에 담아봤다고 합시다. 보통 이런 돈 같은 걸 셀 때 콤마 단위로 끊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세 자리씩.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고 싶을 때 내가 일일이 이걸 문자열로 바꿔서 콤마를 넣어줘도 되겠지만 숫자가 여러 개일 때는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콤마 단위로 구분돼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print, format, a, 콤마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a에 formatting을 한다고 하는데요. a에 세 자리 단위로 콤마를 찍어서 그걸 출력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뭐 억 단위, 뭐 만 단위까지는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억 단위, 조 단위는 이제 쉽게 알 수가 없고 저희는 이제 주로 다루게 된다면 억 단위 돈을 많이 다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이제 출력을 할 때 세 자리 단위로 이렇게 찍어서 출력을 하면 좀 더 편하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인데 조금 더 확장된 버전입니다. 이제 리스트와 반복문을 섞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처음에 nums라는 1, 2, 3, 4, 5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리스트에 제곱승을 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라는 명령어인데요. 명령어는 아니죠. 어쨌든 코드인데요. for x in nums nums에 있는 것을 x로 받아와서 그것에 제곱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고급 버전인데요. 이건 사실 조금 이제 반복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리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돼야 이해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문법도 있구나 정도로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nums라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1, 2, 3, 4, 5라는 원소를 넣었고 for x in nums x에 nums의 원소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거를 제곱승해서 리스트로 재구성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을 출력해보면 1, 4, 9, 16, 2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변수는 오른쪽에 걸 왼쪽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바뀔 수 있는 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료형은 변수의 종류를 의미하고요. 우리는 문자열, 정수, 실수, 배열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타입이라는 걸로 자료형을 출력할 수 있다 했고 문자열은 따옴표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네, 문자열에 여러가지 쓸 수 있는 함수들이었고요. 정수랑 실수는 각각 int랑 float로 이제 표현한다 했고 이런 식으로 변수에 담아서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산술 연산들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문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뒤에 코드를 실행해라 이런 의미라 했고요. 반복문은 이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L을 I에 계속 가져오면서 프린트 해주는 걸 반복할 때 쓰이는 걸 했습니다. 반복문에 두 가지가 있다 했고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while 반복문은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계속 반복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열, 이건 리스트가 될 거고요. 배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때 사용됩니다. 네, 배열에는 그냥 1차원 배열이 있고요. 이런 2차원 배열이 있는데, 각각의 인덱스에 접근할 때는 배열, 대괄호, 숫자, 이런 배열, 대괄호, 정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했습니다. 리스트를 만들 때는 문자열을 리스트로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배열로 바꿨다가 배열을 다시 join 함수로 문자열로 바꾸는 과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리스트에 특정한 값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append 함수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큰 수를 끊어서 읽을 때는 format에다가 format a, 이런 식으로 큰 수를 끊어서 출력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트의 좀 확장적인 버전으로 이제 리스트에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때 이런 포문을 이용한 방식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두 부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씩 따라 쳐보면은 기억을 되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시 PPT를 되찾아본다던가 그런 거 없이 정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슬라이드랑 앞에 enumerate를 다뤘던
이 슬라이드랑 두 슬라이드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그냥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편하게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시다면 좀 복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한 경향이 있는데도 지금 30분인데 중간에 한 슬라이드당 퍼즐을 걸시면서 네, 정지시켜놓고 따라 쳐보고 정지시켜놓고 따라 쳐보고 실행해보고 이런 작업이 반복된다면은 이제 확실하게 머리에 와닿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쪽을 하는데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내용만 압축이 있기 때문에 꼭 마스터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